네, 윤거정입니다. 저는 그 북한 이탈 주민 졸업제라고 일종의 정책 제안을 가지고 장관님하고 토론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왜 이탈 주민 졸업제를 이야기하는가? 크게 세 가지 이유인데요. 첫 번째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이탈 주민을 향후에 감당할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고, 두 번째는 이탈 주민이라는 꼬리표가 국내 정착에 장애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는 통일부 예산 조직에 비효율이 있는 거 아닌가라는 문제 차원에서 접근합니다. 첫 번째, 이탈 주민, 장관님 잘 아시다시피 10년 전에 탈북한 주민이 45%나 되지 않습니까? 지금은 34,000명이지만 코로나 상황으로 정체되어 있긴 합니다만 이게 늘지 줄지 구조적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탈 주민을 나누는 큰 기준이 거주지 보호기간 이탈 주민입니다. 즉 5년 동안 보호를 하는데 5년이 넘어가는 이탈 주민이 82%나 되는 상황입니다. 즉 82%는 일반 국민과 다를 바 없는 보호 종료 이탈 주민으로 보시면 됩니다.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꼬리표 부분을 봐주시면 우리 인권위에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난민, 성소수자, 이주노동자, 장애인보다도 이탈 주민이 친구로서, 옆집 이웃으로서 부적절하다라는 조사가 나온 겁니다. 충격적인 거죠, 한마디로. 그래서 이 이탈 주민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정말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봐주시면 저희 의원실에서 이탈 주민과 소규모 간담회를 했는데 이분들 이야기가 동포사랑이라는 소식지 받는 것조차 두렵다. 그래서 그 소식지가 오는 날이면 집에 일찍 가서 그걸 뺏는다. 동네 사람들 볼까봐 라는 정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고요. 그래서 통일부가 지난 10년 동안 이탈 주민 정책 지원에 어느 정도 예산을 썼냐? 한 1조 원 가량을 썼고요. 현재 통일부 일반회계 사업비 55%가 이탈 주민 정착 관련 지원 예산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 보면요. 인력 지원에 있어서도 통일부 이 본부 직원들 중에 한 18% 정도, 그리고 재단을 합친 경우에는 한 36%, 너무 잘하니까 쭉쭉 넘어갈게요. 그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면 교육과 관련해서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3국에서 10년간 거주한 B씨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국내 거주 1개월 되신 분하고 같은 교육을 받아야 돼요. 어떤 교육이냐? 냉장고를 구매하는 방법에 대해서 하나원에서 배웁니다. 이처럼 이런 교육에 있어서 문제, 다음 페이지 보시면 이게 목차인데요. 이런 문제가 있다라는 걸 한번 짚어가면서 이제 장관님하고 좀 토론을 해볼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다음 페이지. 이탈 주민 졸업제를 도입을 하게 되면 정책 대상자의 한 80%가 줄어듭니다. 그리고 예산은 6.3배가 늘어나고요. 지원 인력도 6배로 늘어나게 되는 그런, 저희가 단순 계산, 물론 복잡한 점검을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이런 계산이 나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래서 저희 좀 과감하게 이탈 주민 졸업제를 좀 도입하자라는 건데, 지금 현재 우리 현행 법에 의하면 DB를 삭제하기 위해서라도 이탈 주민법에 대한 법을 개정을 해야 됩니다. 이게 다 법령으로 규제가 되어 있거든요. 데이터베이스도 함부로 저희가 마음대로 손을 못 댄 현실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탈 주민 보호기간을 5년에 대해서 손을 좀 본다든지 해서 졸업제라는 개념이 좀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통일부가 감당해야 될 영역들을 좀 정확하게 선을 긋고, 그리고 그 나머지 부분들은 우리 사회로, 그리고 전 부처가 이렇게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제도적 혁신을 하자. 그래서 통일부와 예산의 인력을 필요한 것을 집중하자라는 취지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장관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이제 대체로 북한 이탈 주민과 관련해서 그 정착 지원을 하는 데 있어서 5년의 보호 기간 이런 것들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의 취지를 살펴보면 5년 내에 조기 정착할 수 있는 이런 취지, 의미 이런 것들을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또 다른 한편에서 북한 이탈 주민들의 어떤 특수성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좀 더 지속적으로 두터운 그 보호의 필요성 이런 것들을 요청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이 양자 사이에서 이제 저희가 어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은 이렇게 적절한 그 균형점을 찾아 나가면서 어쨌든 취지 자체는 조기에 정착하고 필요한 만큼 확고하게 이렇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데 방점을
둬야 할 거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우선 거기에 방점을 두고 있다 이런 말씀드립니다. 네. 3페이지를 좀 열어봐 주시면 장관님 의견에서도 뭐 틀렸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 된 이탈 주민이 15,000명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5년 내에 집중적인 관리와 지원을 통해서 우리 국민으로 정확하게 자리 잡는 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요. 10년 이상, 20년이 넘어가신 분들이 이렇게 많은 상황이라면 이 부분은 다른 접근을 하든지 해야 보다 효율적이다라는 생각이 첫 번째로 드는 거고, 두 번째는 본인이 이탈 주민의 굴레를 좀 벗고 싶다라고 신청을 한다면 DB에서 빼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현행법으로는 그게 안 되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본인이 나는 졸업을 하겠다, 이탈 주민으로서 나는 지원, 정부 지원을 다 받았다, 그럼 나는 빼달라라고 지원을 하면 그건 빼줘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저희가 뭐 강제적으로 그 뭐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강제적으로 이제 그 제도의 혜택 범위를 위해서 이렇게 벗어나도록 하겠다 이런 취지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그 우선적으로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 우선적으로 그런 방법을 도입해보는 뭐 이런 검토는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상임 시간에 보다 더 충분하게. 네, 기성호 의원님께서 생각하시는 좀 지속적인 두터운 그 제도에 마련하고 윤건영 의원님 말씀하시는 부분하고 잘 그 조화를 이루면 좋겠습니다. 네.